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셨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전화를 하신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해 처음으로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세계 최강의 선진국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미국 좀 도와달라, 한국에 의료 장비 좀 보내달라 라는 말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흔쾌히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 줄게. 그런데 미국 FDA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대뜸 그거 오늘 중에 승인 날 수 있도록 내가 즉시 조치를 취할게. 빨리 좀 도와줘. 참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아니 전화통화가 끝난 지 하루도 안 돼서 미국 수입 회사들이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시젠 같은 회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빨리 좀 보내달라. FDA 승인 들어갔다. 보낼 준비 하고 있어라 라는 식의 요청이 들어왔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또 우리나라 언론사들은 청와대에서 국제적 사기를 쳤다. 이것은 선거용 거짓말이다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또 깎아내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며칠도 안 돼서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진단키트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100% 사실이었다는 게 다 드러나버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그대로 미국 지식인들 800만 명이 매일매일 듣는다는 아주 공신력 있는 NPR이라는 라디오에서도 보도가 됐었고,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물자를 요청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도 한국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을 인정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미국이 어떤 장비를 지원해달라고 했느냐는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 백악관이나 우리나라 청와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대체 어떤 의료 장비를 지원해달라고 콕 집어서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은 미국에서도 인정하기는 하는데 그걸 툭 까놓고 얘기하긴 어렵다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시고 나서 미국 백악관을 처음 방문하셨을 때요. 그때까지만 해도 트럼프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아시아에 있는 무슨 작은 나라, 그냥 조금 먹고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처음 만났을 때 표정을 보면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인상이었는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말해봐. 나도 가짜뉴스에 많이 당해봐서 안다. 나도 가짜뉴스에 많이 당해봤다. 그러니까 갑자기 트럼프 옆에 있던 아주 무뚝뚝하기로 소문이 난 멜라니아 여사가 얼굴 표정이 확 변하면서 활짝 웃었다고 하잖아요. 그때 트럼프의 마음도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와르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국 언론에서도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말, 나도 가짜뉴스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트럼프 대통령이 웃었다, 멜라니아 여사도 웃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야 뭐 트럼프가 김정숙 여사를 아주 이례적으로 몇 번이나 칭찬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작년 4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을 다시 방문하셨을 때 무려 30년 만에 멜라니아 여사랑 김정숙 여사가 별도 오찬을 가지는 사건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한국과 미국 영부인이 단독 오찬을 가지게 된 게 무려 30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한테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나 남북 경협 문제나 이리저리 이용하기만 해대고 결국엔 사람 약오르게 하는 일들을 벌이기는 하지만 이게 상황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트럼프랑 미국 백악관이나 국무부 관료들이나 우리 대한민국을 대하는 자세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트럼프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10시가 넘어서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이 아주 잘하고 있다. 우리 좀 도와줘라. 의료기구 좀 보내줘라 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은 지금 트럼프 상황이 아주 죽을 맛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트럼프도 스스로 이리저리 생각을 해봤을 것 같은데 지금 전 세계가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온통 아수라장 아닙니까? 미국에서 아무리 돈을 찍어내서 뿌린다고 해도 이건 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게다가 또 선진국이라고 떠들어대던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같은 나라들까지
지금 다 바이러스 때문에 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엔 의료진들 5,000명이 감염돼 버린 상황이고, 영국에서는 의료진들 10,000명이요. 마스크나 장갑, 가운 같은 게 부족해서 보리스 존슨 총리한테 지금 뭐하고 있냐, 빨리 좀 보내달라는 서한까지 보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지금 가장 심각한 상황에 빠진 북부 지역의 의료진들 15% 정도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버렸다고 하고, 프랑스에서는 또 공공병원 종사자들 490명이 감염됐고, 미국에서도 지금 뉴욕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진들 중에 400명 정도가 감염됐을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나라들한테 손 벌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믿을 만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으니 전화를 걸은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만큼 살다 세계 최강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아주 역사적인 상황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 트럼프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를 아주 역대급 능력을 가진 집단으로 보는 것 같은 게, 참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서 대통령 한 사람 바꿔놨을 뿐인데 이렇게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게 정말 신기하고 대단한 것 같네요. 어쨌든 지금 미국 상황은 트럼프가 한밤에 청와대로 전화를 걸을 만큼 말 그대로 미국에서는 지금 전시 동원 체제를 가동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쉽지 않다는 걸 트럼프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까, 아니 트럼프는 2주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따뜻해지면 기적적으로 바이러스가 사라진다, 미국은 괜찮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뉴욕시에서 사망자들이 나오는 걸 보고서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한테 도움을 청하고, 심지어 자동차 회사들 포드, GM, 테슬라 같은 자동차 회사에서도 생산 라인을 바꿔서 의료용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하고, 그만큼 지금 트럼프 입장이 아주 죽을 맛이라는 건데요.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트럼프를 도와주지 않으면 앞으로 있을 재선은 물 건너가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또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도 대선 레이스를 비록 포기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200억 원을 들여서 트럼프를 꼭 끌어내린다고 벼르고 있으니, 허구한 날 TV 광고나 라디오에 트럼프 때문에 바이러스가 퍼졌다, 미국인들 수십만 명이 죽었다, 전문가들 예상처럼 1억 명이 감염됐다, 이렇게 방송에서 떠들어준다면 트럼프 재선은 그냥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면 초과에 몰린 신세라 지금 믿을 만한 사람은 오직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는 거, 뭐 이 정도면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트럼프는요, 내가 다 자존심까지 뭉개버리고 미국을 위해서 앵벌이까지 했다, 내 마음 좀 알아달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 걸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요청한지는 제대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의료장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건 백악관에서도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지금 상황이 가장 심각한 뉴욕시에서는 의료진들 보호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보호장비 같은 게 추가로 지원되지 않으면 뉴욕시 의료 시스템 자체가 아주 무너지게 생긴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한테는 지금 이런 상황이 미국과의 외교 상황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또 지금 중국에서는 바이러스를 이겨냈다고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방역물자 공급을 주도해 보려는 꼼수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중국한테 주도권을 뺏겨버리거나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대한민국을 콕 집어버린 것 같은데요. 그만큼 국제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무게감이 이번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확 달라져 버리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 바이러스 사태가 지난주에만 해도 미국에서는 실업자들 300만 명이 발생했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경제 침체를 이겨내려고 특별 예산을 편성하고 있잖아요. 참고로 영국에서는 495조 원, 이탈리아는 466조 원, 스페인은 274조, 프랑스는 685조 원, 그리고 독일은 753조 원, 미국은 또 1055조 원.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도 최대한 미국 트럼프에게 도움을 주고 받을 것 받는 게 서로 이득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 정상들과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반드시 협력 관계로 맺어 놓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나라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외교가 정말 알짜배기 중에 알짜배기 정책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지게 될 위상은 결코 작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르츠 자수은행의 조니 대표입니다.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드시죠? 특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해졌죠. 하루에 5% 올랐다가 또 그날 또 8%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것 같은데 빠지다가 요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의도 오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어떤 분들은 이럴 때 막 파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일부 있긴 하고요. 오늘 특히 미국도 5% 이상 빠지고 또 한국도 5% 이상 빠지는 걸 보고 근데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이제 많은 금융기관들에서 전화를 한다고 그래요. 고객들한테 일단 파시는 게 좋겠다. 심각하다. 제가 오늘 유튜브를 찍는 이유는 항상 위기가 오는데요. 그 위기가 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위기가 저번하고는 틀려 이렇게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과거에는 어땠을까? 3, 40년을 보면요. 항상 위기가 오게 되고 그 위기 때문에 시장에 빠지게 되고 근데 결국은 다 극복이 되더라. 그리고 나쁜 뉴스가 나왔을 때 매각을 하는 거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때 사고 싶은 주식이라든가 펀드가 있었을 때 그때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일단 비를 피하고 보자. 일단은 앞으로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올 테니까 일단 팔고 보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위기는 저번의 위기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일단 또 어떤 분들은 이럴 때 현금을 많이 보유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있는 거다 팔고 현금을 가지고 그래도 이제 좀 시장이 회복될 때 그때 더 사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금융기관에서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거를 마켓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시장을 예측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똑똑해갖고 그 시장을 예측해서 시장이 앞으로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거를 미리 팔았다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가 그걸로 좀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장이 더 좋아질 때 그때 더 사겠다. 근데 저는 그건 지극히 현명한 방법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켓 타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장이 많이 빠졌죠 이미. 또 미국도 많이 빠졌고. 그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일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역시 모릅니다. 한 가지 사실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예측을 하려는 것 자체가 지극히 잘못된 생각인데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는 거를 그 예측을 하는 거를 주식에 투자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예측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시장은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러면 예측할 수 있는 건 결국은 펀더멘털입니다. 그죠? 내가 투자한 기업이 아직도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아니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크게 손해를 보고 있는지 그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죠. 지금은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여행도 못 가게 하고 또 집에 있으라고 하니까 경제생활이 위축됐죠. 그러면 냉정하게 이게 얼마큼 오래 갈 것인가 아니면 또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 이것 때문에 정말로 망할 것인가. 근데 지금 많은 걱정들은 과도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럴 때마다 더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돈이 없더라도 계속 그런 여유자금을 만들어서 계속 더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저께 처음으로 주식에 투자하긴 했습니다. 펀드에 투자하긴 했습니다. 근데 마침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되니까 어저께 산 거를 후회하고요. 또 아니면 사기로 한 걸 캔슬하거나
너무나 짧은 기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대부분 주식에 투자하는 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좀 더 길게 보면요, 5년, 10년, 어느 경우 20년을 보면 지극히 짧은 기간에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내가 더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과거 3, 40년을 보면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9/11도 있었고, 한국은 IMF도 있었고, 과거에도 여러 가지 바이러스 이슈가 있었죠. 사스가 있었죠. 사스가 있었고, 또 메르스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주식이 빠졌지만 결국은 어느 경우는 3개월, 6개월, 어느 경우 좀 길면 1년, 결국은 다 그 위기를 극복하고 더 많이 올라가는 게 대부분의 케이스입니다만,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그게 나와 있죠. 결국은 다 극복하게 돼 있다가 펀드는 특히 이제 한국 주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외국보다 더 그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한국 주식은 투명성이 없다, 그 배당을 많이 안 준다. 그래서 외국의 주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응을 하면서도 한국 주식에는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게 한국 주식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40%, 50%가 되는데 한국의 주식 비중은 2%도 안 되죠. 그리고 그게 몇백 조입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 주식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한국 주식이 굉장히 반대로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외국인들이 한국을 굉장히 나쁘게 보고 있다. 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고 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어떤 기사에서 외국인들은 한국이 나쁜 걸 예상하고 다 팔고 있는데 한국 개미들이 그거를 다 사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오류가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왜 팔까요? 그런 잘못된 생각이죠. 외국인들은 무조건 똑똑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외국인들이 파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이 싫어서 안 팔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네가 운영하는 펀드가 환매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파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갖고 있고, 다른 인텔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는 건데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기네 펀드에서 할 수 없이 빠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대 해석할 때, 특히 경제 위기로 왔을 때 대부분 확대 해석해서 과대로 반응하게 만들죠. 정말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펀드 매니저나 훌륭한 개인 투자가들은 이럴 때 조금 냉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